이게 도박이라는 게 저는 처음에는 병인 줄 몰랐어요. 센터에 와서 이 병이라는 걸 알았고, 솔직히 저희가 당뇨나 뭐 혈압이 있으면 약을 먹어서 네. 이렇게 치유가 돼서 좋아지는 거를 눈으로 볼 수 있지만, 도박이라는 것은 저희가 약으로는 조절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데, 그 마음의 병을 이제 그 남편이나 우리 아들이, 작은 아들이나 저나 그거를 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 남들은 그게 안 되는 거고 하면 안 되는 건데 왜 그걸 계속 하는지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그냥 남편이나 작은 아들은 저 병 또 도졌다고 그렇게 하고 방 안에서 조금 혼자 있으면 저것도 도박하는 거 아니냐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현금을 주게 되면 또 뭐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서 불법 도박 아닌 사설 도박을 또 하는 거 아니냐. 친구를 만나러 가려고 해도 아빠가 그렇게 예전에 그 순진했던 그 아들로 보지 않는 이상은, 아들이 항상 누구를 만나든 뭐를 하든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그런 모습을 엄마가 보는 그 시점은, 예전으로 이게 돌아갈 수 없을까? 혹시 약이라도 있으면 내가 구해다가 그냥 먹여서 이 병을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솔직히 조금 늦게 와서 연락이 안 되거나 좀 전화가 막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하면은, 불안하시고. 예, 아들인지라 그게 항상 불안하고, 그리고 자기도 이제 그 20대를 이 도박에 이렇게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평범한 생활을 못했다는 그런 깨달음을 가졌을 때 아이가 엄마를 붙들고 울더라고요. 엄마, 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아빠한테나 동생한테 인정받고 싶은데 나는 그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할 때 진짜 엄마로서 감당하기 힘들었고, 그리고 내가 우리 아들인데 이게 창창한 나이에 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이렇게 지가 해 나가면서 좀 성취를 이루고 이렇게 뭔가 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꿈이 다 이 도박 때문에 없어진 것 같아서, 예,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남편하고 허구 헛날 매일매일 날이면 날마다 그냥 싸웠던 것 같아요. 경찰이 저희 집에 이제 여러 번 출동하는 막 그런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고, 어느 날은 새벽 2시에 저한테 폭력을 쓰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빠, 엄마한테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아빠를 말리더라고요. 정상적인 아빠 같으면 아, 그래, 아빠가 너무했지 이렇게 했을 텐데, 도박에 완전히 미쳐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런 감정 조절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그러다 보니 말리는 아들을 또 때리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그래서 내가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이제 막 너무 분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댁 어른들한테 새벽 2시에 전화를 했어요. 나 어머님 아들하고 못 사니까 당장 오셔가지고 데리고 가라. 도박한 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나 포함해서 애들까지 이제 때린다.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계속 도박을 해서 네가 이렇게 힘들어서 어떡하냐, 엄마로서 진짜 너한테 미안하다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오셔가지고 그게 아니라 네가 가정에서 따뜻하게 남편을 좀 품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줬으면 애가 도박을 벌써 끊었을 텐데, 네가 그런 식으로 남편을 윽박지르고 자꾸 도박을 끊으라고 뭐라고 하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니까 애들도 아빠를 무시하고 너도 아빠를 무시하니까 계속 네 신랑이 도박을 하는 거 아니냐, 너도 책임이 있다, 이제 어머님이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막 그냥 저는 열받고,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어머님까지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이제 막 그러니까 당장 돌아가시라고, 이제 막 어른들 다 필요 없다고, 다 가시라고, 아버님도 가시고 다 가시라고, 나는 이제 저 사람하고 이혼하고 안 살 거니까 그런 줄 아시라고 막. 그러니까 이제 막 거기서 어머님이 막 탁 일어서시면서 막 저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것이
어른한테 저렇게한다고 막 이제. 근데 남편이 이제 그런 행동을 계속 하니까 저도 막 그냥 그렇게 뭐 원래는 어른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남편이 도박을 하고 남편한테 맞고 내 자식을 때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머님한테 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는 좀 잘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남편도 도박으로 병 들어가고 저 역시 남편하고 같이 병 들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노력하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노력까지 좀 해보셨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됐던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되는 거는 다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빚 갚기 위해서. 그러면 빚을 갚아놓으면 어디선가 모르게 약간의 빚을 숨겨놔요. 근데 이거 도박 중독 치유 센터를 다니면서 제가 9년 동안 느꼈던 건데 도박 중독자의 다 똑같은 패턴이더라고요. 도박 빚을 갚아주면 어느 한 곳에 몇백이든 몇천이든 남겨놔요. 왜냐면 그게 있어야 이 정도는 내가 갚을 수 있어. 그리고 그거를 갚기 위해서 다시 도박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패턴들이 다 똑같더라고요. 그때는 센터를 몰랐기 때문에 모르고 갚아줬었는데 갚아주고 나면 또 어디선가 빚이 또 나오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면서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겠다. 당신이 도박을 끊는다면. 그렇게 해서 센터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기초 한 달간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심화과정 받고 그러고 나니까 센터에서는 해줄 게 없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붙잡고 수십 명, 수백 명의 그 대상자들이 찾아오는데 내 남편만 붙잡고 뭐 특별 대우를 해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센터 선생님들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자조 모임이라고 그 도박 중독자 가족들께 서로 대상자들 모여서 이렇게 자조 모임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자리를 해서 서로의 답답한 심정을 조금 털어놓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떻겠냐고 권유를 많이 받았는데 사실은 제가 그 센터에 나와서 처음으로 이 자조 모임을 만들게 됐어요. 시작할 때는 세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저희 가정만 이 센터 모임을 지금 9년째 계속 지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나왔을 때도 도박을 계속 했었고 재발을 함으로 해서 빚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개인회생 또 하게 됐어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빚을 또 갚았고 뭐 당장 단도박을 딱 끄는 건 아니고요. 점점 그 자조 모임을 하면서 매주 다른 분들이 와서 오늘은 이 선생님이 와서 이 이야기를 하면 맞아 나도 처음에 저랬었지. 그래서 저희는 센터에 올 때 주일에 매주 화요일마다 있는데 정말 9년 동안 저희 시아버님 돌아가셔서 장례 치르느라고 모든 그거 말고는 지금까지 결석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처럼 그러지 않았어요. 오면서도 계속 도박하고 재발하고 또 단도박하고 또 재발하고 이러더니 언젠가부터 오늘 화요일이지 센터 가야지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요 저는 정말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도 달라질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도 처음에 와서는 이거를 못 받아들이고 인정을 안 하면서 되게 어긋나고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왜 엄마는 나를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는데 자꾸 그런 눈빛으로 자기를 의심하고 저도 항상 불안해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여기 센터에 계속 자조부임을 나오면서 아이가 처음에는 이거를 인정을 안 하고 그냥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했네 이런 거를 자꾸 핑계를 대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저게 치료 과정이려니 하고 계속 여기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한테 나도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아이가 되게 좋아졌고요. 그리고 제가 아이한테 고마운 게 뭐냐면 이게 처음에는 엄마 아빠 상처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어긋나서 도박에 눈을 돌려서 이렇게까지 됐다 이렇게 우리를 탓을 하더니 이제는 자기 탓을 하면서 저희가 화요일 날 오면은 항상
센터에서 끝나면 하루 일주일 동안 있었던 감사의 글을 한 가지씩 쓰고 기간을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나는 감사할 일이 없어, 감사 글도 없고 쓰기 싫어 이렇게 하던 애가 지금은 자기가 알아서 감사의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짚을 떨어지듯이 안 달릴 줄 알았는데 6년을 계속 다니다 보니까 남편도 화요일 날은 모임 가는 날이야. 그러면 잘 갔다 와 이렇게 인정해주고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물어봐주는 그런 상태까지 이렇게 소통이 되기 시작하니까 아이도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이게 도박이라는 게 왜 이걸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황폐하게 살았는지 이거를 조금씩 이렇게 알아가게 되는 그 마음의 치유가 되면서 아, 이게 센터의 힘이고 센터에 와서 여러 선생님들한테 보고 듣고, 왜 어른들이 이게 살면서 자기가 보고 듣고 체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 선생님들의 그런 경험담도 들어보고 자기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 앞날도 생각해보고 이러니까 자기가 여기 와서 느끼는 점을 매일매일 하나둘씩 차곡차곡 자기 마음에 담아서 이제까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센터가 진짜 저는 되게 고맙고 감사한 곳이지만 우리 아이나 저한테는 상처를 치유받고 센터가 참 저한테는 중요한 곳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어요. 뭐 남편을 감시도 해보고, 뭐 통장 관리도 제가 직접 해보고, 남편한테 협박도 해보고, 저희가 이제 아파트 위층인데 남편이 이제 차키 들고 나가면 위에서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나, 로또방으로 가나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 가나 이렇게 쳐다보고, 그래서 로또방 쪽으로 가면 딱 전화해서 지금 어디로 가? 그러면 이제 남편 딱 뜨끔해서 로또방 가고 있는데 그럼 당장 안 와? 이렇게 해서 이제 남편을 그렇게 감시도 해보고, 진짜 저는 남편이 이렇게 도박 문제가 터지고 나서 사실은 제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오로지 남편을 도박을 끊게 하자. 저 도박을 끊게 하는 거는 오로지 나만이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완전히 그냥 뭐 남편한테 이렇게 집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센터를 다니면서도, 그래서 이제 저도 솔직히 처음에는 좀 치료 효과가 없고 남편도 그랬던 게 너무 막 이렇게 남편한테만 이렇게 집착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내 생각만 막 맞다고 생각하고, 남편은 또 남편대로 자기 생각이 맞다고 하고, 센터 와서도 여기 자주 모임 와서도 둘이 많이 여기 선생님들 계신 데서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것저것 다 해본 방법 중에 남편하고 안 살 거면 몰라도 남편하고 살 거면 남편을 좀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저도 이제 좀 그거를 좀 알겠더라고요. 이제 와서 내 삶에 대해서 왜 관여하려 하냐. 그래서 저 혼자 그냥 나 이제 살고 싶다고.